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 주워와서 키워주는 거야. 감사할 줄 알아야지. 이게 며느리가 할 일이지. 아들 바쁜데 내가 해. 임신 5개월인 제게 시아버지가 던진 말입니다. 바닥을 걸레질하라고, 화장실 청소를 하라고, 새벽 5시에 시아버지 식사 차려놓으라고. 너희 친정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야? 차 한 대도 없다며? 쯧쯧. 결혼식 때 친정아버지를 본 시아버지는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너 같은 애 주워와서 키워주는 거야. 감사할 줄 알아야지. 남편은 옆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말씀 좀 들어. 집안 평화가 중요하잖아. 그렇게 3년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친정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제 그만 참아라. 아버지가 처리할게. 일주일 후 시아버지 회사에 국세청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시아버지가 무릎 꿇는 걸 봤어요. 사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미쳤었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친정아버지가 누구인지, 그리고 시아버지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지은, 32살입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어요. 남편 박민우는 대기업 과장이고 시아버지 박진수는 중견기업 사장님입니다. 겉으로 보면 괜찮은 집안에 시집 온 것 같지만 현실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어요. 시아버지 아침 식사 준비 시간입니다. 임신 5개월인 배를 안고 일어났어요. 주방으로 내려가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6시 정각. 시아버지가 식탁에 앉으셨어요. 밥, 인사도 없었습니다. 저는 밥을 떠서 드렸어요. 시아버지가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상을 확 밀어버렸어요.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국이야? 맹물이야? 다시 끓여. 죄송합니다. 저는 바닥에 엎질러진 국물을 닦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지 마. 우리 집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야지. 다시 국을 끓였습니다. 이번에는 간이 세다고 화를 냈어요. 3번째 끓인 국을 드시고 나서야 시아버지가 출근하셨습니다. 저는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매일 아침이 이랬습니다. 오전 10시 시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시아버지 혼자 사셨어요. 그래서 며느리인 제가 모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청소, 빨래, 요리, 심지어 시아버지 방 청소까지. 지은아, 아버지 방 청소했어? 남편 민우가 전화했어요. 아직? 빨리 해. 아버지 퇴근하시기 전에. 여보, 나 배가 아파서. 괜찮아. 조금만 참아. 아버지 화나시면 집안 분위기 안 좋잖아. 민우는 항상 아버지 편이었습니다. 저녁 7시 시아버지가 퇴근하셨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김지은, 내 슬리퍼 어딨어? 죄송해요, 세탁해서 아직. 그럼 미리 말을 하든가. 머리는 왜 달고 다녀? 시아버지가 슬리퍼를 집어던졌어요. 제 어깨에 맞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됐어, 저리 가. 저녁 식사를 차렸습니다. 시아버지와 민우가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서서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지은아, 물 좀. 지은아, 김치도. 지은아, 휴지.
마치 하녀 같았어요. 제가 밥을 먹는 건 두 사람이 다 먹고 난 후였습니다. 남은 음식으로 혼자 주방에서 먹었어요. 밤 11시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우는 이미 자고 있었어요. 저는 배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기 미안해. 엄마가 이렇게밖에 못 지켜줘서 핸드폰을 꺼내 친정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말 못했어요. 새벽 2시 배가 아파서 깼습니다. 여보, 배가 아파. 민우를 깨웠어요. 응? 뭐? 배가 병원 가야 할 것 같아. 민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새벽인데? 내일 가면 안 돼? 아기가, 에이, 괜찮을 거야. 자, 민우는 다시 잠들었습니다. 저는 혼자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배를 식히며 참았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결혼 생활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옥이었어요. 결혼 2년차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시아버지 기분이 최악이었어요. 김지은, 여기 와봐. 거실에서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달려갔어요. 왜 이렇게 느려? 배 핑계 대지 마. 죄송합니다. 이게 뭐야? 시아버지가 와이셔츠를 던졌어요. 오늘 입을 와이셔츠가 구겨져 있잖아. 다 다림질 했는데요. 이게 다림질이야? 주름투성이잖아. 사실 와이셔츠는 깨끗했어요. 그냥 트집 잡는 거였습니다. 다시 해. 네. 제가 와이셔츠를 집으려는 순간 시아버지가 제 손목을 확 잡았어요. 아파. 야, 시집 와서 밥값이나 하냐? 애도 아들 못 낳는 주제에 임신 중이라 아직 성별을 모르는 상태였어요. 아버님, 그건 아직. 닥쳐. 우리 집안대를 이어야 하는데 딸 낳으면 어쩔 거야? 그건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 웃기고 있네. 시아버지가 소파를 발로 찼어요. 내가 우리 집안에 뭘 보탰어? 친정에서 지참금 한 푼 없이 왔으면서. 죄송합니다. 친정아버지는 뭐 하는 사람이야? 결혼식 때 봤는데 수수하던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공무원이십니다. 공무원? 쯧쯧. 차도 없다며? 결혼식에 택시 타고 왔다고?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민우가 너 같은 애 데려와서 키워주는 거야. 감사할 줄 알아야지.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울어? 사실이잖아. 내 친정은 우리보다 한참 아래야. 아버님, 우리 집은 회사도 있고 이렇게 강남에 아파트도 있어. 근데 내 친정은 뭐가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고개 숙이고 살아. 며느리 주제에 목에 힘주지 말고. 그때 민우가 퇴근했어요.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그래. 밥 먹어. 시아버지는 금방 표정을 바꿨습니다. 아들 앞에서는 다정한 아버지였어요. 지은아, 밥 차려. 네. 저는 눈물을 닦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식사 시간. 시아버지가 민우에게 말했어요. 민우야, 내 마누라 교육 좀 시켜라. 왜요, 아버지? 집안일을 너무 대충 해. 와이셔츠도 제대로 못 다리고. 민우가 저를 봤어요. 지은아, 뭐 했어? 아니, 나는. 아버지 말씀 안 들려?
제대로 해. 민우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네. 식사 후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민우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버님이 너무 심하셔. 아버지가 뭘 심하게 해? 아까 손목 잡고. 그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나 임신 중인데. 임신했다고 면죄부야? 집안일은 해야지. 민우는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아버지 편이었어요. 아버지 모시고 사는 거 힘든 거 알아. 근데 조금만 참아. 우리 집안이 잘 사는 것도 다 아버지 덕분이잖아. 그리고 내 친정은 솔직히 형편이 안 좋잖아. 우리 집이 도와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제 가슴이 무너졌어요. 내 친정은 뭐 해줬어? 결혼 자금도 우리가 다 냈잖아. 그건 사실이잖아. 그러니까 고마워할 줄 알아야지. 민우까지 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 하지만 친정에 말할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걱정하실까봐. 그리고 아버지는 평범한 공무원이셨어요. 이 부잣집 시댁에 맞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제 친정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올해는 사돈 어른도 모시고 해. 저는 놀랐어요. 정말요? 친정아버지도 오시라고요? 응. 근데 너희 친정 다른 식구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오빠는 해외 근무 중이에요. 그럼 아버지 혼자 계시네. 불쌍하긴. 불쌍하다는 말투가 묘했어요. 추석 당일 친정아버지가 오셨습니다. 60대 중반 깔끔한 옷차림이었지만 명품은 아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사돈어른. 친정아버지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시아버지가 악수를 받았지만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했어요. 아닙니다. 택시 타고 오니 금방이더군요. 그 말에 시아버지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아, 택시요? 차는 없으세요? 네, 필요 없어서 안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에 차도 없이 어떻게 사세요? 시아버지가 웃었어요. 노골적인 조롱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으셨습니다. 식사 시간. 시아버지가 계속 친정아버지를 무시했어요. 사돈어른 공무원이시라며? 어느 부서세요? 국세청입니다. 아, 세무 공무원이세요? 그럼 월급이 얼마나 되시나? 아버님, 제가 끼어들었지만 시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뭐, 궁금해서 그러지. 공무원은 월급이 적다고 들었는데. 친정아버지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생활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군요.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저는 회사를 운영하거든요. 직원이 300명 정도 되는 중견기업이에요. 그렇군요. 대단하십니다. 뭐, 평생 공무원 하신 분은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겠죠. 모욕이었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평생 봉급쟁이로 살았습니다. 봉급쟁이? 하하, 솔직하시네요. 시아버지가 민우를 봤어요. 민우야, 내장인 어른. 차비라도 드려라. 택시비 많이 나왔을 텐데.
아버지, 괜찮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받으세요. 우리 민우가 장가들면서 사돈 집안에 폐를 많이 끼쳤으니까. 시아버지가 지갑을 꺼냈어요. 10만 원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이거라도 받으세요. 택시비 왕복이면 이 정도 들었겠죠? 친정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님, 그러지 마세요. 뭐가 어때? 사돈어른 도와드리는 건데. 시아버지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즐기고 있었습니다. 친정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을요. 친정아버지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만 괜찮습니다. 에이, 받으세요. 공무원 월급 적다잖아요. 됐습니다. 친정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아, 그래요? 자존심이 있으시네. 시아버지가 비웃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친정아버지를 배웅했습니다. 현관에서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은아. 네, 아빠. 많이 힘들지? 눈물이 쏟아졌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제 눈을 보셨어요. 아빠한테 거짓말하지 마. 조금만 더 참아라. 아빠가 곧 처리할게. 네. 걱정하지 마. 다 괜찮을 거야. 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떠나셨습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고 곧 시작될 복수가 얼마나 완벽할지. 임신 7개월이 되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왔어요. 하지만 집안일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어요. 김지은, 2층 베란다 청소 안 했어? 시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배가 불러서 계단이. 핑계대지 마. 임신했다고 공주병 걸렸어? 저는 청소 도구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찼습니다. 배가 무거워서 중심을 잡기 힘들었어요. 2층 베란다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시아버지가 올라왔어요. 뭐 이렇게 느려? 하루 종일 걸리겠네. 죄송합니다. 배가 불러서. 에이, 시끄러워. 시아버지가 걸레를 빼앗았어요. 이것도 제대로 못해? 우리 집 며느리가 이렇게 무능해? 죄송합니다. 됐어, 내려가. 시아버지가 저를 밀쳤습니다. 순간 발이 미끄러졌어요. 계단이었습니다. 아, 저는 계단을 굴러떨어졌습니다. 쿵, 쿵, 쿵. 온몸이 계단에 부딪혔어요.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배를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 우리 아기, 1층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배에서 뭔가 흐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 시아버지가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뭐해? 빨리 일어나. 아버님, 피가, 제 다리 사이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아기가, 에이, 됐어. 과장하지 마. 시아버지는 제 상태를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바닥에서 울며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저 임신 7개월인데 계단에서 떨어졌어요. 피가 나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주소를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우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나 병원 가야 해. 계단에서 떨어졌어. 뭐?
지금 회의 중인데 택시 타고 가면 안 돼? 피가 나. 아기가. 에이, 괜찮을 거야. 엄살 부리지 마. 민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응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바닥에 쓰러져 배를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기 무사하게 해주세요. 응급차가 왔어요. 구급대원들이 저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집에 있는데 안 나오세요. 구급대원이 인터폰을 눌렀어요. 시아버지가 나왔습니다. 뭐야? 환자 보호자세요? 병원 같이 가셔야 합니다. 아, 나 바빠. 딸이 병원 가는데 내가 왜 따라가? 며느리시잖아요. 며느리가 뭐 어때서? 혼자 가면 되지. 시아버지는 문을 닫아버렸어요. 구급대원이 황당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저런 사람도 있네요. 저는 혼자 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태반이 일부 떨어졌어요. 지금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아기는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은데 계속 안정을 취하지 않으면 유산될 수 있어요. 보호자는 어디 계세요? 연락이 안 돼요. 의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일단 입원 수속하세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저는 혼자 입원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민우가 왔어요. 왜 이래? 진짜 입원까지 했어? 여보, 나 계단에서 떨어졌어. 그래서 아기는 태반이 떨어졌대. 안정 취하지 않으면 유산될 수도 있대. 민우가 한숨을 쉬었어요. 에휴, 집안일 하다가 그런 거 아니야? 좀 조심하지. 아버님이 밀어서. 뭐? 아버지가 밀었다고? 민우의 표정이 변했어요. 응. 베란다 청소하라고 해서. 그때 밀쳐서. 야, 김지은. 민우가 소리쳤어요. 아버지한테 누명 씌우지 마. 내가 조심성 없이 넘어진 거잖아. 아니야. 정말로. 됐어. 아버지 욕하지 마. 민우는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입원비는 어떻게 해? 건강보험돼. 에휴, 돈만 들어가네. 빨리 퇴원해. 민우는 30분도 안 있다가 갔어요. 나 회사 일 있어서 가봐야 해. 여보, 뭐? 그냥 가봐. 저는 포기했어요. 이 사람한테 위로받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울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친정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빠, 지은아? 왜? 목소리가 왜 그래? 아빠, 나 울고 있니? 응. 아버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어요. 지금 어디야? 병원. 병원? 무슨 병원? 서울대병원 본관 5층. 알았어. 30분 안에 간다. 전화가 끊어졌어요. 30분 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아빠,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아빠, 나 너무 힘들어. 다 말해봐. 무슨 일인지. 저는 모든 걸 말했어요.
시아버지의 폭언, 학대, 계단에서 떨어진 일까지 아버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태반이 떨어져서 입원한 거야.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아, 응? 이제 참지 마. 네. 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아빠가 끝낸다. 깔끔하게. 아빠, 무슨 말이야? 너는 아기만 지켜. 나머지는 아빠가 할게. 아버지는 병실을 나가셨어요. 저는 그날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며 뭔가 큰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느꼈습니다. 입원 3일째, 의사가 말했어요. 다행히 아기는 괜찮아요. 하지만 한 달은 절대 안정하셔야 합니다. 집에서 안정하면 안 될까요? 집에서 무리하시면 안 돼요. 최소 2주는 입원하세요. 민우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의사 선생님이 2주는 입원하래. 2주?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 것 같은데? 건강보험 되니까. 그래도 돈 들어가잖아. 그리고 누가 집안일 해? 집안일?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밥은 누가 해드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여보, 나 지금 아기 유산될 뻔했는데. 그래서 아버지는 굶으시라고 배달 음식 시켜드리거나 우리 아버지가 배달 음식 드시게 생겼어? 집밥 드셔야지. 그럼 어떡해? 내가 고민 중이야. 아줌마라도 구해야 하나. 민우는 제 건강보다 집안일이 걱정이었어요. 여보, 나는 어떡하고? 너는 병원에 있으니까 괜찮잖아. 간호사들도 있고. 그리고 지은아. 응? 아버지한테 사과해. 뭐? 내가 조심성 없이 넘어져서 아버지 욕먹게 했잖아. 내가 넘어진 게 아니라 아버님이. 또 그 소리야? 아버지가 왜 널 밀어? 민우는 믿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됐어, 나 바빠. 끊는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 뭐지? 아내도 사람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집안이라는 도구. 그날 오후 시아버지가 병원에 왔어요. 처음이었습니다. 아버님. 시아버지는 인사도 없이 의자에 앉았어요. 아기는 다행히 괜찮대요. 그래. 시아버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서류였습니다. 이것 써. 이게 뭔데요? 각서야. 각서요? 내가 조심성 없이 계단에서 넘어진 거고 나한테는 책임이 없다는 각서.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버님, 이게 무슨... 써. 안 그러면 너 당장 내쫓는다. 네. 우리 집에서 나가. 이혼하고 혼자 살아. 시아버지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어요. 아기 때문에 이혼 못하겠지? 그럼 이것 써.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내가 나를 고소하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빨리 안 써? 저는 각서를 받아들었어요. 내용을 읽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본인 김지은은 2024년 10월 15일 자택 계단에서 본인의 부주의로 넘어졌으며 시아버지 박진수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없음을 확인합니다. 서명해. 아버님, 저는 빨리.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병실 문이 열렸고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환자분 안정이 필요한데요? 알았어요.
시아버지가 간호사를 노려봤어요. 간호사가 어쩔 수 없이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묻는다. 쓸 거야, 말 거야? 저는 볼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살기 위해서였어요. 아기를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시아버지가 각서를 챙겼어요. 잘했어. 앞으로도 말 잘 들어. 시아버지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아빠, 나 정말 못 견디겠어. 그날 밤 친정아버지가 다시 오셨어요. 지은아, 좀 나아졌니? 응. 아빠, 뭐 필요한 거 없어? 아빠,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각서를 쓴 것까지.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각서를? 응. 안 쓰면 쫓아낸대. 아버지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 자식이 처음 보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아빠, 지은아, 그 각서법적 효력 없어? 네. 강압에 의해 쓴 거니까 무효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일주일만 더 기다려. 아빠가 준비 끝나면 그때 끝장낼 거야. 아빠가 뭘 준비하는 건데?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 이혼 각오돼 있니? 네. 민우랑 이혼할 수 있어?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사람이랑은 못 살아요. 그래. 잘 생각했어. 아버지가 일어섰어요. 아빠는 내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런 집안에서 평생 고생하는 거 못 봐. 아빠, 다 끝나면 우리 둘이 평화롭게 살자. 할아버지랑 손주랑 셋이서. 아버지는 병실을 나가셨어요.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퇴원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지옥은 변하지 않았어요. 김지은, 빨래 왜 안 널었어? 아버님, 의사 선생님이 무리하지 말래서. 무리? 빨래 거는 게 무리야? 임신한 여자들 다 일하면서 사는데. 시아버지는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친정아버지였어요. 아버님, 어떡해. 지은이 상태 보러 왔네. 시아버지가 나왔어요. 사돈어른. 어서 오세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지은아,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요, 아빠. 사돈어른, 뭐 좀 드릴까요?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조용히 앉으셨어요. 그때 시아버지가 슬쩍 말했습니다. 사돈어른도 아시다시피 지은이가 조심성이 없어서 계단에서 넘어졌잖아요. 임신 중에 조심해야 하는데 성격이 급해서 그래요. 답답합니다. 친정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듣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병원비도 제가 다 냈고요. 거짓말이었어요. 건강보험으로 처리된 거였습니다. 며느리 건강 챙기는 것도 일이네요. 뭐, 자식 농사가 다 그렇죠? 시아버지는 계속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어요. 친정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사돈 어른도 딸 하나 키우셨으니 제 심정 아시겠죠? 네, 압니다. 친정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어요. 따님이 저희 집에 와서 불편한 게 많으시죠? 시아버지가 웃으며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지은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에이, 그래도 친정이 넉넉하면 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시아버지가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저희 집이 지은이한테 많이 해주잖아요. 강남 아파트에서 살게 해주고, 좋은 음식 먹게 해주고. 사돈댁은 차도 없으시고, 아파트도 전세시죠?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친정아버지를 모욕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끼어들었지만 시아버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뭐, 공무원이시니까 그러실 수밖에요. 이해합니다. 친정아버지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주머니에서 뭔가 빨간 불빛이 깜빡이는 걸 봤습니다. 녹음기였어요. 아버지가 녹음하고 계셨던 거예요. 참, 사돈어른. 혹시 지은이 생활비 좀 보태주실 수 있으세요? 생활비요? 네. 지은이가 애 낳으면 육아용품도 사야 하고 그러잖아요. 친정에서 좀 도와주시면 제가 다 준비하겠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오, 그래요? 다행이네요. 얼마나 준비하실 건데요? 필요한 만큼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요? 시아버지가 계속 캐물었어요. 사돈댁 형편에 맞게 하시겠죠? 뭐, 500만 원? 1000만 원? 친정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벌써요? 저녁이라도 드시고 가시죠. 괜찮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지은아, 아빠랑 잠깐 나올래? 네, 아빠. 현관까지 따라 나갔습니다. 시아버지가 안 들리는 곳에서 아버지가 속삭였어요. 지은아, 오늘 녹음 잘 됐어. 녹음이요? 응. 저 인간이 한 말 다 녹음했어. 증거로 쓸 거야. 아빠, 그리고 이거. 아버지가 작은 USB를 제 손에 쥐어줬어요. 이게 뭐예요? CCTV 복사본이야. CCTV요? 응. 너희 집 CCTV 있잖아. 현관이랑 거실에. 아빠가 어떻게 아는 사람 통해서 받았어. 내가 계단에서 떨어진 날 영상이야. 제 심장이 뛰었어요. 그럼 시아버지가 점인 것도 다 나와 있어. 법정에서 증거로 쓸 거야. 아빠, 정말?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3일만 더 참아라. 이번 주 금요일에 끝난다. 무슨 일이 있는 건데요? 그냥 믿어. 아빠를. 아버지는 떠나셨어요. 저는 USB를 꽉 쥐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시아버지가 민우에게 말했어요. 민우야, 장인어른 진짜 한심하다. 왜요, 아버지? 생활비 보태달라고 했더니 말을 얼버무리더라. 돈이 없나 봐. 민우가 웃었어요. 그러게요. 공무원인데 뭐 있겠어요. 너 처갓집한테 기대하지 마라. 우리가 다 해줘야 해. 알았어요, 아버지.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그날 아침 친정아버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저녁 7시에 너희 집에 간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저녁에 저희 아버지 오신대요. 또, 뭐하러?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시아버지가 코웃음을 쳤어요. 중요한 얘기? 또 돈 달라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닐 거예요. 됐어. 오라고 해. 밥이나 얻어먹으러 오겠지. 저녁 7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오셨어요. 이번에는 양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사돈어른. 시아버지가 맞이했습니다. 앉으시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민우도 퇴근해서 와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무슨 중요한 얘기세요? 시아버지가 물었어요. 친정아버지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합의서입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뭐라고요? 시아버지가 눈을 크게 떴어요. 제 딸과 민우 씨 이혼하려고 합니다. 이혼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민우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친정아버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이 이 집에서 받은 학대,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학대요? 무슨 학대요?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쳤어요. 우리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다고. 친정아버지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걸 들어보시죠.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시아버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게 국이야? 맹물이야?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지 마. 우리 집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해야지.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친정이 넉넉하면 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차도 없으시고 아파트도 전세시죠? 공무원이시니까 그러실 수밖에요. 민우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지난 6개월간 녹음한 겁니다. 친정아버지가 말했어요. 폭언, 모욕, 강요. 전부 증거로 남아 있습니다.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당신 지금 우리 집에 와서 불법 녹음한 걸 증거라고? 불법이 아닙니다. 친정아버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 딸이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는 녹음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시죠. 친정아버지가 노트북을 꺼냈어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CCTV 영상이었어요. 10월 15일 계단 장면. 시아버지가 제 어깨를 밀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단을 굴러떨어지는 모습. 이건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임신부를 폭행해서 유산 위기에 빠뜨렸으니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친정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어요. 사돈, 이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건 실수였어요. 일부러 민 게 아니라. 그럼 왜 각서를 쓰라고 강요했습니까? 친정아버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제가 병원에서 쓴 각서였습니다. 강압에 의한 각서 작성. 이것도 범죄입니다. 시아버지가 주저앉았어요. 사돈, 제발, 우리 한 번만 봐주세요. 봐드릴 수 없습니다. 친정아버지가 일어났어요. 내일 아침 9시 제 딸과 함께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합니다. 경찰서요? 민우가 놀라서 물었어요. 네. 상해죄, 폭언, 강요죄로 고소합니다. 장인어른, 제발. 민우가 달려와 무릎을 꿇으려 했어요. 친정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민우 씨, 네.
당신도 같이 고소합니다. 저요? 부작위에 의한 방조죄입니다. 아내가 학대당하는 걸 알면서도 방치한 죄입니다. 민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박진수 씨 회사 세진산업.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회사가 왜 나와? 탈세 의혹이 있습니다. 뭐? 지난 3년간 매출 누락,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그리고 횡령. 친정아버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내일 국세청에서 조사 나갑니다. 당신이 뭔데? 국세청을 움직여?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친정아버지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시아버지가 명함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어요. 국세청, 조사사국, 국장, 민우도 명함을 봤어요. 국장님이세요? 친정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짐 싸라. 오늘부터 아빠랑 살자. 네, 아빠. 저는 방으로 가서 짐을 쌌어요. 거실에서 시아버지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돈, 제발, 한 번만. 국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짐을 들고 나왔습니다. 민우가 달려왔어요. 지은아, 가지마. 비켜요. 지은아, 제발. 나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이제 늦었어요. 저는 민우를 밀치고 현관으로 갔어요. 아버지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아버지의 절규가 들렸어요. 사돈. 하지만 우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웃었어요. 아빠, 고마워요. 이제 끝이 아니야. 시작이야. 아버지의 눈빛에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내일부터가 진짜야. 다음 날 아침 7시, 시아버지의 회사 세진산업. 평소처럼 출근한 시아버지는 자기 사무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어제 일은 뭐였지? 여전히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1층 로비에서 소란이 들렸어요. 국세청입니다. 출입문 열어주세요. 쾅쾅쾅. 정문이 열리고 네이비 조끼를 입은 조사관 10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세진산업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직원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났어요. 뭐야? 시아버지가 사무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당신들 누구야? 국세청 조사사국입니다. 조사관이 영장을 보여줬어요. 박진수 대표님 맞으시죠? 그렇더만. 탈세 및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탈세? 무슨 소리요? 우리 회사는 성실납세 업체란 말이요. 시아버지가 소리쳤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사관들이 사무실로 들어갔어요. 서류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뭡니까? 2022년 매출이 장부랑 세금 계산서랑 다른데요? 그건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혐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조사관이 컴퓨터를 압수했어요. 이 계좌는 뭡니까? 회사 장부에 없는 비자금 계좌 같은데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아니. 그건 일단 전부 압수합니다. 서류, 컴퓨터, USB, 장부, 모든 것이 박스에 담겨 나갔습니다.
박진수 대표님, 동행조사 나가셔야겠습니다. 동행조사요? 네. 국세청으로 가시죠. 시아버지는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조사관들에게 끌려갔어요. 회사 로비를 지나가는데 모든 직원이 쳐다봤습니다. 대표님이 국세청에 끌려가신다. 시아버지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국세청 조사실. 시아버지는 차가운 의자에 앉았습니다. 앞에는 친정아버지가 서 계셨어요. 김 국장님, 박진수 대표. 친정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어요. 지난 3년간 매출 누락액이 15억 원으로 확인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장부와 실제 거래 내역이 다릅니다. 친정아버지가 서류를 펼쳤어요. 2022년 7월 어사와의 거래. 실제 매출 2억 원인데 장부에는 5천만 원으로 기재했습니다. 2023년 3월 비사와의 거래. 실제 매출 3억인데 1억으로 축소 신고. 그리고 이 비자금 계좌. 친정아버지가 통장 사본을 내밀었어요. 회사 돈 8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저앉았어요. 횡령입니다. 국장님, 제발. 게다가 직원 4대 보험 미가입. 허위 세금 계산서 발행. 이 정도면 징역 5년 이상입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흙빛이 되었어요. 국장님, 사돈 아닙니까? 한 번만 봐주세요. 친정아버지는 차갑게 웃었어요. 사돈이요? 당신이 제 딸을 사돈으로 대했습니까? 며느리를 계단에서 밀어서 유산 위기에 빠뜨린 사람이 이제 와서 사돈이라고요? 시아버지가 바닥에 머리를 박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등을 돌렸어요. 검찰에 송치하겠습니다. 구속수사 의견 첨부해서요. 국장님, 시아버지의 절규가 조사실에 울렸습니다. 그날 오후 민우의 회사에도 연락이 갔어요. 무슨 일이야? 민우가 인사팀에 불려갔습니다. 민우 씨, 장인어른이 국세청 국장님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회사가 국세청 조사받는다는 게 사실이에요? 민우 씨, 회사 이미지에 타격이 큽니다. 휴직하시는 게 어때요? 휴직이요? 권고사항입니다. 민우는 그날로 휴직 처리됐어요. 사실상 해고였습니다. 저녁 뉴스. 중견기업 세진산업 대표 15억 원 탈세 혐의로 국세청 조사. 국세청 횡령 혐의까지 포착. 검찰 송치 예정. 뉴스는 전국에 퍼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되어 화면에 나왔어요. 저는 친정집 거실에서 아버지와 함께 뉴스를 봤습니다. 아빠, 정말 끝난 거예요? 아직 아니야. 이제 형사 고소가 시작돼. 형사요? 응. 상해죄로 고소장 넣었어. 내일 경찰 조사 나가자. 네, 아빠. 저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졌어요. 3년간의 지옥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찰은 시아버지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피의자 박진수 구속.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거예요. 시아버지는 수갑을 차고 경찰차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박 대표, 탈세 인정하십니까? 횡령 혐의는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며느리 학대 사실도 있다던데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경찰차에 탔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에 나왔어요. 중견기업 대표 구속, 15억 탈세에 며느리 학대까지, 임신한 며느리 계단서 밀어, 유산위기 만든 시아버지 구속,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와, 진짜 최악이네. 며느리한테 저러고도 사람이야? 감옥에서 썩어라. 댓글이 수천 개 달렸어요. 민우는 집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휴직 처리했고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어요. 민우야, 아버지 좀 살려줘. 장인어른한테 부탁해봐. 친구들의 문자도 다 똑같았어요. 하지만 민우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피해자 진술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모든 것을 진술했습니다. 3년간의 학대, 폭언, 계단에서 떨어진 일까지 녹음 파일과 CCTV 영상도 제출했어요. 이 정도면 상해죄는 확실합니다. 경찰이 말했어요. 남편 박민우 씨도 방조제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남편도요? 네. 학대를 알면서도 방치했으니까요. 며칠 후 민우도 경찰서에 출두했습니다. 박민우 씨, 부인이 학대당하는 걸 알고 계셨죠? 네.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니까. 집안 평화를 위해서. 집안 평화요? 경찰이 비웃었어요. 부인이 계단에서 떨어져서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30분 만에 퇴근하셨더군요. 이건 방조가 아니라 공범에 가깝습니다.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방조제로 약식 기소 처리됩니다. 벌금 500만 원. 그리고 이혼 소송도 부인 측에서 제기했더군요. 네. 위자료 상당히 나올 겁니다. 민우는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같은 시각. 구치소. 시아버지는 차가운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왜 여기 있어야 해?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회사는 국세청에 의해 8억 원의 추징금이 부과됐습니다. 납부하지 못하면 회사는 파산이었어요. 직원들은 하나둘 사표를 냈습니다. 대표님이 저러는데 우리가 뭘 믿고 일해요? 회사 망하기 전에 나가야죠. 한 달 만에 직원 300명 중 200명이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거래처들도 계약을 해지하기 시작했어요. 세진산업이랑은 더 이상 거래 못하겠습니다. 이미지 타격이 너무 커요. 매출은 80% 급감했습니다. 회사는 사실상 끝이었어요. 저는 매일 아버지와 함께 법률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쉽게 이길 겁니다. 증거가 확실하니까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어요? 최소 1억 원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억이요? 네. 학대, 폭행, 유산 위기까지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니까요. 양육권은요? 100% 어머니가 가져갑니다. 아버지가 범죄자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후 1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시아버지가 죄수복을 입고 섰어요. 피고인 박진수. 네. 피해자에게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시아버지가 저를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눈빛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판결 선고합니다. 판사가 망치를 들었어요. 피고인 박진수, 징역 3년. 쾅! 특수상해죄, 강요죄, 횡령죄, 탈세죄를 종합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시아버지가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추징금 15억 원, 벌금 5억 원. 재판장님, 제발 법정 모독하지 마십시오. 시아버지는 끌려나갔습니다. 저는 법정을 나서며 처음으로 웃었어요. 아빠, 이겼어요. 응, 잘했어. 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제 이혼만 남았다. 이혼 소송 첫 재판. 가정법원이었습니다. 저는 친정아버지와 함께 원고석에 앉았어요. 건너편에는 민우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없었어요. 변호사 비용도 없었던 거예요. 원고 측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저희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 김지은은 피고 박민우와의 결혼 생활 중 시댁에서 지속적인 학대를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어요. 첫째, 시아버지의 폭언과 폭행,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둘째, 임신 중 계단에서 추락사고, CCTV 영상이 재생됐어요. 법정이 숨죽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아버지가 저를 밀치는 장면이 선명했어요. 셋째, 피고의 방조, 병원 진료 기록이 제출됐습니다. 임신 7개월 산모가 태반 박리로 입원했음에도 피고는 30분 만에 퇴원했습니다. 그리고 집안일은 누가 하냐고 부인을 다그쳤습니다. 민우가 고개를 숙였어요. 이는 명백한 부부간의 보호 의무 위반입니다. 판사가 민우를 봤어요. 피고 측 변론 있습니까? 민우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제발 이혼만은, 피고, 왜 이혼하면 안 됩니까? 아이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를, 피고는 그동안 아이를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판사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부인이 학대받는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모른 척 했습니다. 부인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회사 일을 했습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피고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이미 피고 부친은 상해죄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없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원고 측에서 위자료 청구도 하셨죠? 네, 재판장님. 1억 원 청구합니다. 피고는 이해 있습니까? 민우가 고개를 저었어요. 없습니다. 그럼 합의 의사는 있습니까? 재판장님, 민우가 저를 봤어요. 지은아, 저는 외면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3년 동안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이 아니었어요. 지은아,
아버님이 저를 학대해도 당신은 참으라고만 했어요. 미안해. 저 계단에서 떨어졌을 때 당신은 과장한다고 했잖아요. 민우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 나 정말 잘못했어. 이제 늦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당신 아버지가 저 밀쳤을 때 당신은 아버지 편 들었잖아요. 임신 중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아버지 밥 차렸을 때도 당신은 당연하다고 했어요. 지은아, 이제 끝이에요. 당신이랑은 1초도 더 못 살아요. 판사가 망치를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최종 판결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민우가 뒤따라왔어요. 지은아, 제발.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친정아버지가 민우를 막아섰습니다. 더 이상 제 딸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국장님, 제발 한 번만. 경찰 부르기 전에 가세요. 민우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한 달 후,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청구 인용. 쾅. 위자료 1억 2천만 원. 양육권은 원고에게. 피고는 매월 양육비 150만 원 지급. 모든 게 제 뜻대로 끝났어요. 법정을 나서며 저는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났어요? 응, 다 끝났어.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자. 할아버지, 엄마, 아기. 저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우리 아기, 이제 행복한 집에서 태어날 거야.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이혼 확정 3일 후 변호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어요. 저는 서류를 받아들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자료 1억 2천만 원은 이번 달 안에 입금될 겁니다. 피고 측에 돈이 있나요? 강남 아파트 매각하면 나옵니다. 법원에서 강제 집행 들어갔어요. 민우의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였어요. 양육비는 매월 150만 원 지급 안 하면 강제 집행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힘들었지? 응. 근데 이제 괜찮아. 정말? 응.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는 함께 카페에 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아빠, 궁금한 게 있어. 뭔데? 아빠가 언제부터 복수를 준비한 거예요?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첫 추석 때부터. 추석 때요? 응. 시아버지가 나한테 택시비 준다고 돈 던졌을 때. 그때 알았어. 저 인간은 내 딸을 행복하게 못 해주겠구나. 아버지가 차를 한 모금 마셨어요. 그 다음 날부터 시아버지 회사 조사했지. 그때부터요? 응. 국세청 인맥동원해서 3년치 세금 신고 내역 다 받았어. 그래서 탈세 증거를. 응. 증거 싸는 데만 6개월 걸렸어. 아버지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내가 계단에서 떨어졌을 때 그때 결심했지. 끝장내기로. 아빠, 내 딸이 임신한 배 안고 계단 굴러떨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아빠가 어디 있겠니? 저는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요, 아빠. 고맙긴. 당연한 거지.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지은아. 응? 아빠가 국세청 국장이라는 거 왜 말 안 했냐고 물어볼 줄 알았어. 아, 그거요? 저는 웃었어요. 아빠가 평생 검소하게 사셨잖아요. 전세 아파트 살고 차도 안 사고. 그래서 저도 아빠가 그냥 평범한 공무원인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웃었어요. 아빠는 지위 내세우는 거 싫어해서 일부러 검소하게 살았어. 알아요. 근데 이번엔 그게 약이 됐네. 저 인간들이 날 무시했으니까. 복수가 통쾌했어요? 응, 아주.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그날 오후 구치소에서 면회 신청이 왔습니다. 시아버지였어요. 면회 안 가실 거죠? 아버지가 물었어요. 한번 가볼까요? 왜? 마지막으로 얼굴 한번 보고 싶어요. 다음 날 구치소 유리창 너머로 시아버지가 앉았어요. 죄수복을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시아버지는 완전히 늙어 있었어요. 지은이,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미쳤었어. 너를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했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사과해서 뭐해요?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너무 늦었어요. 알아. 다 내 잘못이야. 시아버지가 울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민우는 어떻게 지내니? 모르겠어요. 이혼했는걸요. 그래. 다 내가 망쳤어. 시아버지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회사도 망하고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고 자업자득이에요. 그래. 자업자득이지. 저는 일어났어요. 안녕히 계세요.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지은아, 3년 동안 잘 사세요. 저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아버지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밖으로 나오니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 봤어? 응. 어땠어? 후련해요. 우리는 함께 차에 탔어요. 이제 정말 다 끝났네. 응, 아빠. 저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우리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래. 아빠가 다 도와줄게. 차가 출발했습니다. 구치소가 점점 멀어졌어요. 과거도 함께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6개월 후, 세진산업은 완전히 파산했습니다. 세진산업, 법정관리 실패, 최종 파산 선고, 뉴스가 보도했어요. 회사 건물 앞에는 매각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전부 해고됐어요. 남은 건 텅 빈 사무실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어요.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위자료 1억 2천만 원을 지급한 후 남은 돈은 거의 없었습니다. 재취업도 안 됐어요. 아버지가 정가자라는 이유로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우는 구치소를 찾아갔어요. 아버지, 유리창 너머 시아버지는 더욱 늙어 보였습니다. 민우야, 아버지, 회사 파산했어요. 그래, 저도 일자리 구하기 힘들어요. 아버지 정가 때문에. 시아버지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다 내 잘못이야. 아버지,
왜 그러셨어요? 지은이한테 왜 그렇게 하셨어요? 모르겠다. 뭐가요?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나도 모르겠어. 시아버지가 얼굴을 감쌌어요. 그냥 며느리니까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거든. 그게 이유예요? 변명이 아니야.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민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제 인생도 망쳤어요. 미안하다, 민우야. 미안하다고 다해요?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습니다. 민우는 면회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다 끝났어. 회사도 집도 가족도. 핸드폰을 꺼내 지은의 번호를 받습니다. 이미 차단되어 있었어요. 인스타그램을 검색했어요. 지은의 계정이 나왔습니다. 최근 게시물을 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지은의 사진. 배가 많이 불러 있었어요. 캡션 곧 만나요. 우리 아기.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예쁜 아기 낳으세요. 행복하세요. 응원합니다. 민우는 휴대폰을 꺼버렸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지켰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같은 시각, 저는 산부인과에 있었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 아기예요. 여자아이요? 네. 태동도 활발하고 아주 건강해요. 저는 초음파 화면을 보며 울었어요. 우리 딸, 이쁘다. 아버지가 옆에서 손을 잡아주셨어요. 할아버지 손녀네. 예쁘다. 아빠, 이름 뭐로 할까요? 내가 지어. 저요? 응. 엄마가 짓는 게 맞지. 저는 생각했어요. 서하은. 어때요? 하은이? 네. 은혜로운 아이로 자라라고. 아버지가 미소를 지었어요. 좋다. 서하은. 예쁜 이름이다. 병원을 나서며 저는 배를 쓰다듬었어요. 하은아, 엄마가 지켜줄게. 할아버지도 계시고 우리 행복하게 살자. 그날 저녁 친정집. 아버지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지은아, 출산 준비 다 됐어? 응. 아기 방도 꾸몄고 옷이랑 용품도 다 샀어. 돈은 충분해? 위자료 받은 거 있잖아요. 그래도 더 필요하면 말해. 아빠가 너무 많이 해줬어요. 이제 제가 할게요. 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우리 딸 대견하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거지. 저는 아버지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아버지가 계셔서 내가 살아날 수 있었어. 그리고 하은이도 이런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면 행복할 거야.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편 구치소. 시아버지는 독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며느리를 왜 그렇게 대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회사도 망했고 아들도 원망하고 며느리는 떠났고 손주도 못 볼 거였습니다. 남은 형기는 2년 반. 출소해도 돌아갈 곳이 없었어요. 이게 내가 받을 벌이구나. 시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지은이가 새벽 5시에 일어나
밥을 짓던 모습, 임신한 배를 안고 청소하던 모습, 계단에서 떨어져 피를 흘리던 모습, 모든 게 자기 잘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시아버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3개월 후 2025년 1월 출산일이었습니다. 아파. 조금만 더 힘내세요. 으아. 마지막 힘을 다해 밀어냈어요. 응애.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여자 아기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줬어요. 작고 소중한 생명. 하은아. 엄마야.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안았습니다. 잘 왔어, 우리 딸. 분만실 밖에서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예쁜 손녀 보셨어요? 정말요? 아버지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회복실로 옮겨졌고 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지은아, 고생했어. 아빠, 우리 하은이 예쁘죠? 응, 아주 예뻐. 아버지가 하은이를 안았어요. 할아버지가 많이 사랑해 줄게. 하은이가 작은 손을 움직였어요. 아버지의 손가락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 벌써 할아버지 손잡네요. 간호사가 웃었어요. 애착이 강한 아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일주일 후 퇴원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기 방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빠 언제 준비했어요? 입원한 동안 준비했지. 분홍색 벽지, 작은 침대, 장난감들. 모든 게 완벽했어요. 고마워요, 아빠. 할아버지가 할 일이지. 그날부터 우리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밤에 하은이가 울면 아버지가 같이 일어나서 분유를 타주셨어요. 지은아, 자. 아빠가 할게. 아빠 괜찮아요? 응. 할아버지가 손녀 돌보는 거 당연한 거지. 아버지는 하은이를 안고 자장가를 불러주셨어요. 자장자장 우리 하은이. 하은이가 스르르 잠들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하은이는 무럭무럭 자랐어요. 까르르. 웃는 소리가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어요. 민우에게서 온 편지였습니다. 지은아, 정말 오랜만이다. 나는 지금 지방에서 작은 회사에 취직했어. 아버지는 아직 복역 중이고 이제 너한테 연락하지 않을게. 다만 하은이 사진 한 장만 보내줄 수 있을까? 아빠로서 딸 얼굴은 보고 싶어서 위자료랑 양육비는 빠짐없이 보낼게. 행복하게 살아. 마이너스 민우. 저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은이 사진 한 장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더 이상 연락은 없었습니다. 6개월 후, 저는 복직했어요. 아버지가 하은이를 봐주셨습니다. 아빠, 힘들지 않아요? 힘들긴. 이렇게 행복한데. 할아버지와 손녀는 최고의 조합이었어요. 저녁에 퇴근하면 하은이가 제게 달려왔어요. 맘마. 첫 단어가 엄마였어요. 그래, 하은아. 엄마 왔어. 저는 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엄마 찾더라. 그래,
우리 하은이가? 응. 할아버지는 심심하게 아빠도 많이 찾았어요. 할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저녁 식사를 하고 하은이와 목욕을 하고 책을 읽어주고 재우고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하은이의 첫 돌잔치. 소규모로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어요. 하은아, 돌잡이 해볼까? 돌잡이 상에는 마이크, 책, 청진기, 돈. 하은이가 기어가서 책을 집었어요. 오, 책? 우리 하은이 똑똑하네. 다들 박수를 쳤어요. 아버지가 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손녀 최고야.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지은 씨? 민우였어요. 왜 전화했어요? 하은이. 돌이라고 들었어. 축하해. 감사합니다. 지은아,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안 돼요. 그래. 알았어. 하은이 잘 키워줘. 전화가 끊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하은이에게 갔습니다. 하은아, 엄마 왔어. 하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맘마. 저는 하은이를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괜찮아. 아빠랑 하은이랑 셋이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창밖으로 따뜻한 봄볕이 들어왔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행복의 시작.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시댁에서 3년간 학대받던 며느리. 임신 중에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아버지 밥을 차려야 했고 계단에서 떨어져 아기를 잃을 뻔했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그녀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정아버지는 달랐습니다. 평범한 공무원인 줄 알았던 아버지는 사실 국세청 국장이었고 6개월간 철저히 준비해서 완벽한 복수를 완성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감옥에, 회사는 파산, 남편과는 이혼, 그리고 며느리는 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으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힘은 조용히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